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28일 수요일 정오입니다. 지금 김정은도 문재인 대통령도 깝깝하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국민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되는 게 없습니다.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미국의 중간선거 11월 초의 중간선거 이후에 갑자기 남북관계나 미북관계가 원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 대해서 이제 흥미를 잃게 되었습니다. 김정은과 만나서 쇼를 할 필요도 없고 한다고 해도 효과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만날 기약이 없습니다. 두 번째 만나려면은 김정은으로서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해제된다는 약속이 없으면은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동시에 트럼프는 김정은이가 폐기 대상이 되는 핵시설하고 미사일 발사 기지 등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은 만날 필요가 없어요. 둘 다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남북 관계도 갑자기 요사이 한 달 동안 별로 뉴스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게 북한이 남한은 언제든지 달려갈 자세가 되어 있지만은 북한은 거기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권을 오랜만에 비판하고 나왔습니다. 왜냐? 북한 인권 문제를 유엔에서 결의안으로 다룰 때 한국도 찬동해가지고 무투표로 통과를 했습니다. 무투표라는 것은 이것은 투표해봤자 통과될 거니까 굳이 투표하지 말자 해가지고 무투표로 당선이 통과가 돼가지고 이게 유엔 안보리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북한의 참혹한 반인도 범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즉 ICC 인터내셔널 크리미널 코트 네덜란드에 있는 ICC에 김정은 등 그 책임자들을 제소해야 한다. 그것은 유엔의 안보리만 할 수 있습니다. 안보리가 고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건의가 또 포함이 됐습니다. 2014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이 흐름 속에서 북한이 발칵하고 나왔습니다. 북한은 이 김정은과 관계되는 어떤 결의안이 통과되면은 전체 외교관들이 바짝 긴장을 합니다. 북한의 급소가 바로 이 인권 문제라는 것을 북한이 스스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다시 핵 문제와 함께 북한의 인권 탄압 문제가 다시 부상이 됩니다. 이것은 주로 유럽 국가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유럽 국가가 문재인 대통령이 부탁을 해도 대북 경제 제재와 아울러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대로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지난 한 10여 개월 동안 상당히 바빴는데 손에 잡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는 것은 있긴 있다는 겁니다. 뭐냐? 한국군이 스스로 무장 해제에 가까운 대북 경계 태세를 완화하는 게 아니라 구멍을 내는 뭐 비행 금지 구역 설정이라든지 바다에서 훈련 금지 구역 설정을 받아들인 점, 요 점이 아마 북한으로서는 가장 큰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가장 큰 성과. 그러나 북한이 지금 급한 것은 그것보다는 경제입니다. 경제에서 뭐가 돌파구가 열려야 되는데 여기 제대로 되지 않고 올해도 마이너스 성장으로 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세계에서 지금 올해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로 가는 나라가 4나라밖에 없습니다. 베네수엘라 그리고 북한을 포함해서. 이렇게 되니까 김정은도 불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북한 주민들도 올해 들어와서 핵 문제를 가지고 뭔가 잘 해가지고 대북 경제 제재를 완화시켜주고 개혁 개방 쪽으로 가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치를 상당히 높여줬습니다. 여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기여한 바도 있습니다. 지난 9월 평양 5.1 경기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이 있는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상당수 북한 사람들한테 먹혀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핵을 포기하고 경제 건설로 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북한 노동당에서 그 뒤에 그런 말은 믿을 거 없다. 다 외교적 술사다. 속지 마라 라고 교양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전시체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아마 농촌 지역에서는 또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고 있다는 그런 미확인된 정보도 있습니다. 더 참혹한 것은 고기잡이 하러 바다로 갔다가 동력이 끊어져 가지고 유령선이 돼 가지고 일본에 밀려오는 일본의 유령선이죠. 유령선이 계속 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올해 들어와서 한 40척이 닿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경제 사정이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는 없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 특히 석탄, 철광석 수출이 막혔다 하는 절대적 조건이 있습니다. 또 수입하는 기름도 일정량에서 머물고 있다. 공해상에서 배와 배를 연결시켜서 밀수하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북한에서 필요로 하는 기름량은 연간 한 1,000만 배럴도 안 되니까 한국에 한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탈출구를 아직도 마련하지 못하니까 서울에 올 명분도 없다. 또 서울에서 저도 태영호 공사도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만 김정은이가 서울로 올 때 과연 한국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도 있지만 김정은이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열광적인 김정은 환영 인파가 몰려 나와야 하는데 한국에서 맨정신 가진 사람이 그래도 많은데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 그것을 이 정부가 나서서 과연 조직할 수 있겠느냐.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수상이 이스라엘 사는 유대인들을 동원해가지고 히틀러 환영하는 집회를 하겠다는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했을 때 그 뒷감당을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느냐. 김정은이가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서울 답방의 뒷감당을 하기가 한국 정부, 북한 정권이 다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간 것을 평양 사람들이 환영하는 것은 그건 조작된 환영이고 그것은 선전할 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남한 대통령이 항복하러 왔다. 조공 바치러 왔다. 이렇게 선전하기가 좋지만은 김정은이라는 전쟁 범죄자가 한국에 오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평양에서 9월에 만났을 때는 뭔가 잘 돼가는 것 같으니까 합의를 하기는 했는데 이게 남북한 모두에게 족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또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수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수사는 잘 되고 있는데 수사 빼고 잘 되는 게 없습니다. 지금 체코에 가 있는데 체코에 가서 하겠다는 것이 한국 원전 팔겠다는 겁니다. 아니 한국 원전이 불안하다고 자국 내에서는 없애겠다고 해놓고 외국에 한국 원전 팔겠다고 하는 이런 모순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불량품을 팔겠다는 것하고 뭐가 다르죠? 이게 이런 앞뒤 모순. 지금 원전 폐기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은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몰락한다면은 아마 그 첫째 원인은 이 원전의 반격, 원전의 저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원전 폐기 과정에서 관련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을 무시해버렸어요. 과학과 법률, 사실 이런 걸 다 무시한 정책이 어떻게 이 문명 세계에서 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권력으로 밀어붙이면 되는 체제는 닫힌 체제, 국민들이 잘 모르고 정보가 차단된 데는 그렇게 끌고 갈 수가 있지만은 대한민국처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정보가 난무하는 여기서 사실도 무시하고 과학도 무시하고 법률도 무시한 원전 정책이 1년 반 정도 지나니까 이제
곳곳에서 부작용이 일어나고 해서 이게 결국은 이 정권의 생명을 단축하는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경제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 어느 모순의 정책이 계속 가고 이것을 수정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좌파 이념이라는 것이 역사적 결정론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독선입니다. 절대로 수정이 안 됩니다. 절대로 수정이 안 됩니다. 단언코 절대로 수정이 안 됩니다. 사회주의 정책 써가지고 국민소득이 올라간 나라는 일시적으로는 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없습니다. 절대로입니다. 왜 절대로라고 하는 말을 제가 강조하느냐 하면 이 또한 과학과 인간의 본성과 사실과 법률에 어긋나는 즉 문명과 문명 발전에 도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다만 하나 성공한 건 있죠.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드는 데는 확실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 양극화를 없애겠다고 존재하지도 않는 양극화를 양극화라고 선동을 해가지고 정권을 잡더니 그 양극화를 없애는 게 아니라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데는 확실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한 게 있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제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은 지금 50% 정도입니다만은 그 지지율의 구성을 보면 아주 취약점이 있습니다. 지지율의 다수가 남북 관계에서 나옵니다. 남북 관계를 호전시켰다. 그런데 이것이 무너지면 다른 것으로 바칠 수 있는 구조가 없어요. 남북 관계가 잘 안 되더라도 경제 관리를 잘해가지고 1인당 국민 소득이 늘어나고 성장률이 3% 내지 4%를 유지하면은 떨어지는 지지율을 막을 수가 있지만은 제2선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문제가 1선이 무너지면은 막아야 할 2선이 없습니다. 2선이 없습니다. 흔히 후보 계획이 없다고 그러죠. 후보 계획. 이런 가운데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히 곤혹스럽게 생각한다는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내년이 이제 결정적인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을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 행사를 하겠답니다.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 100주년 행사의 기점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1948년에 수립된 대한민국이라는 존재는 뭐냐? 이 나라의 생일이 진정한 생일은 없고 어떤 아이는 출생할 때를 생일 기점으로 삼는데 선본날을 출생 기념일로 생일로 삼겠다는 이런 무리도 원전 백지화와 같은 똑같은 부작용을 낳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3.1운동 100주년인데 그것을 김정은 정권과 공동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김일성이가 3.1운동에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3.1운동으로 만들어진 것이 상해 임시정부고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아닙니까? 이승만. 그런데 3.1운동에 김일성이는 그때 악인데 뭘 했는지 아버지가 뭘 했는지 이런 걸 통해서 또 한 번 대한민국을 분열시키고 민족이란 이름으로 국가를 파괴하고 민족이란 이름으로 자유를 파괴하고 민족이란 이름으로 문명을 파괴하고 하는 이런 소동이 또 벌어질 것 같은데 이번에는 작년이나 올해처럼 잘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화문에서 김정은을 위인이라고 칭하면서 환영하자고 하는 자들이 냉소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마 문재인 정권에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김정은이라는
저는 3대 세습의 끝물이고 이게 석은 새끼줄입니다. 지금 세계의 전략 구도는 미중 대결 구도로 가는 것 같지만은 문명을 기준으로 하면은 북한 노동당 정권 대 문명 세계 전체의 대결입니다. 한반도에서는 김정은 대 한민족 전체의 대결 구도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김정은이가 도도한 문명 발전의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려 사라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적이겠죠. 아시아에 두 개의 기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이 공산화 안 된 것이 기적이고 중국이 공산화된 것이 기적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공산화 안 된 이유는 바로 미국 이승만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평양에도 기적이 있습니다. 평양 노동당 정권이 지금까지 지속된다는 것이 이게 또 기적입니다. 그러나 기적은 항상 끝이 있습니다. 계속되지 않습니다. 평양의 기적, 한강의 기적, 둘 중에 하나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먼저냐 하는 경쟁을 하고 있는데 넓게 보면은 평양의 기적이 끝나고 북한 노동당 정권의 운명도 이 문명사의 큰 원리, 자유의 확대로 나아간다는 이 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게 되니까 김정은 문재인 정권이 각박할수록 우리 국민들은 마음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